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강조했죠.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민생, 외교, 안보, 안전, 인사 등 5대 참사가 진행 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평가도 나왔고요. 예. 일방적 지배가 아닌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소통을 촉구했습니다. 정책에서는 양곡관리법과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의 개정, 경제민주화 확대 등이 강조되었고요. 그리고 김건희 영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해당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습니다.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예.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라고 비판하면서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국민의힘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박홍근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남탓만 한 연설이다라고 혹평했습니다. 예.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할 때 들렸던 소리는 주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겠죠? 네, 항의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항의하는 네. 소리.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특검 법안이 이제 신속 처리한 건 통과되려면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정의당에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법안이 본회의로 부의가 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김도부 의원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상정이 미뤄질 수 있다,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체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면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현재 민주당 169석, 기본소득당 1석, 친민주당으로 분류되는 무소속 7석 이렇게 총 177석이기 때문에 예. 정의당 6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음. 가능한 패스트트랙이 가능한 구도입니다. 예. 정의당은 대장동 게이트 중에 법조인과 곽상도 전 의원 관련한 50억 클럽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이정미 대표는 김건희 여사 소환 수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한동훈 장관 또 수사지휘권 발동하라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다만 특검 도입에는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이 정의당의 현재 입장입니다. 청년정의당의 김창인 대표는 민주당의 방탄 논리를 비판하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예. 민주당은 정의당의 움직임에 대해 밝히기를 조정식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당이 특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원내에서 정의당을 설득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3에 찬성하려면 180석. 그러니까 5분의 3이 근데 지금 177석이 친문이니까 정의당이 필요하다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현재 구도로서는 정의당이 가담을 하지 않으면 신속 처리 안건이 불가능하다시피 한 그런 구도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 내역을 꾸준히 취재해 오신 분이세요.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를 연결을 해서 금요일 판결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10일입니다. 이 권오수 전 네.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판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이 선고됐는데요. 자, 이 1심 판결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님? 네, 우선은 뭐 지금 권오수 회장이나 다른 주가 조작 세력들의 형량이나 이게 예.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 아니냐, 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은 많지만 어쨌든 이 사건의 실체가 인정되어서 주범들에게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유죄다. 그렇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기자님이 꾸준히도 취재를 하셨고 이제 범죄 네. 연표 분석도 많이 하셨는데 가장 네. 주목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지금 판결문을 보면요. 예. 여러 가지 이제 판결문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중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나옵니다. 아, 나오나요? 예. 예. 검찰의 공소장을 판사가 요약을 해서 범죄 사실 이렇게 보통 판결문에 보면
써놓잖아요. 예. 물론 이게 판결의 내용은 아니고 검사가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검찰의 주장을 요약해 놓은 부분입니다. 예, 판사가 쓴 요약한 부분. 예. 예. 그런데 이 부분에 그 맨 처음에 사례로 나오는 게 바로 김건희 여사 계좌의 통정매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공소장에 이름이 안 나온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예. 사실은 공소장 물론 그 범죄 일람표에 이름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판결문 본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등장이 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통정매매,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 조정 행위에 네. 김건희 여사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범죄 일람표 맨 첫 줄에 김건희 여사 사례가 나오거든요. 예, 1단계 그래서 작전에 아마 예. 그걸 그 사례로 든 모양입니다. 이제 판사도. 근데 이제 이 판결 형량의 이유가 시세 조정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시세 조정으로 평가된다라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패한 시세 조정. 그 부분을 이제 판사의 설명을 잘 들어보면요. 예. 이런 얘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참여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예. 이 중에서 권오수 회장은 시세 차익 추구형이 아니고 주가 유지형, 그러니까 경영적인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 주가를 유지하는 목적의 시세 조정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권오수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시세 차익 추구형 주가 조작을 했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판사의 말은 이 전체 작전이 실패한 작전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예. 이 작전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권오수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가 조작 세력들이 시세 차익을 추구했으나 그것에 실패했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세력들이 네. 주가를 힘들게 올려놓고서 적당한 시점에 엑시트를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큰 돈을 못 벌거나 혹은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과는 달리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적당한 시점에 적절한 시점에 엑시트를 해서 큰 수익을 냈죠. 큰 수익을 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체 작전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예. 작전에 참여한 이 주역들이 제대로 엑시트를 하지 못한 부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지금 기자님은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번 수사에서? 뭐 당연한 게요. 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기소를 일단 안 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예. 수사를 압수수색에 한 적이 없었다. 예. 수사를 한 적도 물론 없지만 예. 어쨌든 기소를 해야만 이게 법원에서 이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앞서 제대로 된 수사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 기자님 그러면요. 네. 그 이제 저도 그 판결문을 토대로 한 기사들 이제 들어오기 전에 좀 몇 개를 보니까 예. 일단은 그 1차 시기라고 하는 이제 공소시효 끝난 부분 그 부분뿐만 아니고 2차 시기라는 하는 부분에도 판결문을 보니까 이제 김 여사의 계좌가 이용이 됐고 네. 이때 2차 주가 조작 때도 시세 조정에 이 계좌가 쓰였다. 이런 네. 보도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우리 심 기자님도 취재하신 대목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는지 하고 예.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보도 보니까 다른 분들은 이렇게 뭐 무죄 받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주 중에. 예. 근데 그분은 뭐 실세 차익을 못 냈지만 김 네. 여사님 같은 경우는 뭐 상당한 액수 뭐 10억이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수익을 냈다 이런 네. 보도도 있는데 맞습니까? 예.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이제 첫 번째 말씀은 지금 1차 작전과 2차 작전 중에 네. 1차 작전 부분은 판사가 포괄 일죄로 인정을 안 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 네. 그런데 그럼 나머지 이제 2차 작전 중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거래가 있느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 2차 작전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거래가 많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판사가 2010년 10월 20일까지를 1차 작전이라고 보고 그 이후를 2차 작전이라고 봤는데 김건희 여사가 집중적으로 거래를 한 시점이 10월 말, 11월 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작전이 시작하자마자 그때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많은 거래를 했고 예. 그중에 많은 부분이 또 통정매매로 잡혀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전주와의 비교이신데요. 예. 일단 조금 바로 잡아야 할 것은 그
이번에 이제 판결이 난 사람 중에 전주가 2명 있습니다. 네. 그 전주 2명 중에 1명은 보도가 나온 대로 무죄가 났고요. 예. 나머지 전주 1명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무죄가 된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이 예. 제대로 증명을 못했다라는 검찰이 증명을 못했다. 예예 이 사람의 그 거래 행위 중에 음. 많은 부분을 이제 검찰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래를 보인다라고 해서 공소장 범죄 일환표에 포함을 시켜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판사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은 도이치모터스가 오를 거라는 정보를 듣고 그냥 그런 정보에 의해서 매매를 했을 뿐 주가 조작 세력과 긴밀히 연락했다. 라는 증명을 못했다고 본 거예요, 판사는. 그러니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와 김모 씨 2명은 이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무죄가 선고된 것이고, 하지만 손모 씨 같은 경우는 무죄가 선고된 거고요. 예.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전주가 아니고 증권사 직원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이분 무죄가 선고됐고, 공소시 다른 전주 이모 씨가 유죄가 선고됐고요. 예, 공소시효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네. 보면 그 1단계 시세 조정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제 지났다고 봤지만 2단계 2010년 네. 9월부터 11월 4일 중 2010년 10월 21일부터 5단계 시세 조정 유죄를 판단한 부분. 그러니까 예. 이제 2010년 10월 21일부터의 범죄가 맞습니다. 포괄일죄로 묶이면서 이제 공소시효도 남게 된 부분. 자, 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후속 수사에 좀 중요한 쟁점되지 않을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얘기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그 계좌의 거래는 예. 2010년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 그리고 2011년 1월까지 쭉 집중적으로 이어지고요. 예. 2012년에도 간헐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시점을 따져보면 만약에 이 뒷부분을 포괄일죄로 묶지 않았다면 예. 그 시기의 행위도 공소시효를 면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그 뒷부분의 포괄일죄를 인정함으로써 그 시기의 거래들도 당연히 이제 수사 대상이 되는 걸로 지금 됐습니다. 기자님 그렇다면요. 예. 1심이 나오자마자 이제 그 국민의힘의 그 뭐 대변인이랄지 대통령실 네. 같은 경우는 뭐 친문 검찰이 김 네.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다. 네. 기소하지도 못했다 이런 반응을 내왔습니다. 근데 지금 예. 기자님 말씀, 신 기자님 말씀 쭉 듣고 이제 보도도 보고 하면은 그런 주장은 좀 맞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한 건 사실이죠. 예. 기소하지 못한 건지 아닌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어쨌든 기소를 하려면 당사자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 선거 전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는데 김건희 여사 당시 소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선 끝나고도 소환 조사를 안 받았죠. 그러면 당연히 기소를 하기 위한 어떤 필요 조건이 충족이 안 된 거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안 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도 거기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기관들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가 남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계속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원래는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그 중요한 인물,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 있는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었고요. 예. 그 말은 김건희 여사를 계속 수사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사실 지금 뭐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신 기자님 판단에 예. 그 평균적인 법조인이 봤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판결도 선고됐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실체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현재의 기록이나 현재의 재판 판결문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실체적인 진실이 그 규명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당연히 규명할 수 있다고 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 중에서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다. 증권사 예, 직원과 예. 김건희 예.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만 다 보더라도 어느 정도 실체적인 사실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수사가 제대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회장 등과 이 주가 예. 조작을 공모했다. 그리고 그 주가 조작을 김건희 여사도 알고 있었다. 이게 입증되면 이제 수사나 뭐 이런 것이 유죄 입증에 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게 없었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밝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많은 증거들이 나왔죠. 뭐 예. 예를 들어서 2차 주가 조작 세력의 사무실에서 김건희 XLS 파일이 나왔고 거기에 적혀 있는 게 김건희 여사의 실제 잔고와 일치한다. 이것까지는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김건희 여사한테 사실은 물어봐야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 당신의 거래 내역이, 당신의 계좌 내역이 이 사무실에 나왔느냐라고 사무실에서. 물어보고 예.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다시 추궁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알았냐 몰랐냐가 그 진실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수사 과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요 그런데- 말씀하신 건 예. 주가 조작 2단계 선수 중 한 명이 운영하는 투자자문서 컴퓨터에 이제 네. 작성 일자가 2011년 1월 13일로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 기간이 이제 네. 시세 조정을 유죄로 판단했던 그 기간 안에 그렇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네, 이제 당연합니다. 중요하다고 예. 판단한 다음에 했어야 됐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수희 평론가도 관련 이슈를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질문하시고 추가 질문해 주실까요? 지금 계속 아, 예. 네, 제가 할 질문을 어지간히 앞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예, 네네. 예. 자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관련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심 기자님? 이게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게 효율적으로 보시 지금까지 나온 검찰의 수사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뭐 이제 그 평론가나 정치인이 아니라 기자여서요. 예.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한 말씀만 이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냐 음흠. 말아야 되느냐라는 말씀 제가 판단을 못 하겠고 다만 이 정도 많은 정황 증거와 물적 증거가 나왔는데 이거를 수사를 하지 않고 이대로 마무리하는 것은 좀 그 법적 정의와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기자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관련해서 1심 판결 나왔는데 검사들 입장은 뭡니까? 검찰 측 입장. 검찰 측 입장이요. 예.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가 밝히지 않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였습니다. 자, 일단은 관련한 취재한 기자의 얘기도 들으셨고, 이제 민주당은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문병호 의원님부터. 예. 글쎄 이 문제는 저도 법조인입니다만은 변호사시죠? 예, 근데 예. 실체 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하도 진영 싸움으로 서로 자기들 입장만 지금 주장하고 우게 되니까. 예. 그래서 퍼뜩 드는 생각이 사실 뭐 특검 어떤 본회의에서 가결하고 민주당이 주장하기 전에 법사위에서 사실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관련 사건에 대해서. 예,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수사팀장을 국회로 불러서 예. 여야 간에 한번 충분한 토론을 하면은 수사 검사를 국회에 불러와서 수사 예. 관련 수사 내용 질의하고 비공개로 할 수 있죠. 예, 비공개를 해야 수 된다.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저는 이 문제는 서로 간에 진영 싸움할 게 아니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과연 이것이 특검에 필요한 사안인가를 정말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지. 국민의힘에서 그러한 것 마음 열고 할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그래서 이제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까? 저는 민주당이 특검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예. 또 국힘은 특검을 하도 된다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아마 그런 모든 가능성 열고 예, 그런 얘기해보자. 선언을 하는 당이 저는 지지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근데 우리 좀 전에 이제 시민보 기자 예. 인터뷰도 봤습니다만 저는 단언컨대 이거는 검찰의 선택적 부실 또는 무능 수사라고 봅니다. 아예 저기 볼 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저쪽에 얘기하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예. 기소 못한 게 맞지요. 왜냐하면 수사를 안 했으니까요. 예. 근데 마치 김건희 여사 이제 포함되지 않은 게 나오니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봐라 혐의가 없다는데 그건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잘못 알아들으면 김 여사께서 이미 여사님이 수사도 받고 기소도 됐고 1심 재판부에서 무죄난 줄 알겠어요. 근데 김 여사는 이미 대선 때 소환 요구했다고 하는데 심 기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미 이번에 총리는 국회에 오셔가지고 그게 소환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총리 공보실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문자까지 보냈어요. 예. 저는 첫 들었던 느낌이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아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습니까? 예. 법의 잣대는 똑같은데 아니,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해서 모든 수사를 안 받으면 어느 우리 국민들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의원님 말씀 중에도 상당히 합리적인 대목이 있는데 예. 근데 그 우려되는 거는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의원님.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 와가지고 야당 의원들 질의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지난해 예. 7월에 곧 결론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벌써 반년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단 한 번도 소환도 않고 압수수색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뭐 거의 300번 가까이 기네스북 올라가게 생겼는데 이재명 대표는 예, 뭐 일단 뭐 그러니까 예, 이제 그 판결도 선고가 됐습니다. 관련자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사실관계가 좀 윤곽이 드러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로 제가 볼 땐 더 이상 시간 끌기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간에 뭐 그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검찰이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어쨌든간에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부분도 저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 때 그 후보자의 부인을 소환한다는 자체가 선거에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불출석한 것이지 뭐 어떤 범죄를 은닉하거나 숨기기 위해서 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네, 특검 관계에서 정의당의 판단 중요할 텐데 김수현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정의당 최종 선택 뭐가 될까요? 일단 정의당이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해서 신중론을 펴거나 네. 가담을 하지 않았던 것은 작년 가을쯤부터 계속했던 입장인데 예. 일단 관건은 민주당에서 정의당을 설득하겠다고 하지만 뭐 정의당의 나름의 정부적 판단에 의해서 가담을 아직은 하지 않는 것 그렇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민주당보다는 일반 국민 여론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관련해서. 싶습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영부인의 도이치모터스 특검 관련해서는 여러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는데 이제 모든 여론조사에서 좀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예. 정의당이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직까지는 이제 검찰 수사를 먼저 촉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는데 그것도 예. 계속해서 반복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조만간에 특검에 대한 강조, 특검에 대한 어떤 입장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 문제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체포동의안 문제. 네,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이냐 정의당 이 문제로 이제 좀 고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로 얘기해 보죠. 김기현 후보가 지난 토요일에 탄핵 우려 발언이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이었죠. 네, 김기현 후보가 처음 말한 것은 대선 욕심 있는 분은 당대표로 곤란하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히면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라는 발언이었는데요. 예. 안철수 후보는 이에 대해서 어떤 정신 상태기에 저런 망상을 하느냐, 전략적으로 당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어한 것 같다라고 예. 역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가 오늘 다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마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우려된다는 식으로 곡해를 하시더라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예. 그리고 장제원 의원도 가세를 했는데요. 당정이 계속 충돌할 때 정권에 큰 부담이 되는지를 강조한 발언이었다라면서 김기현 의원을 엄호했고요.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이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당대표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 네. 자, 이제 이런 논란을 남겨둔 채 오늘 오후에 제주에서 이제 후보자들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 연설 내용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는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정신 상태라면 결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김기현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예. 자신을 변화 혁신을 상징할 사람이라면서 건강한 보수주의자로서 국민의힘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예. 황교안 후보는 상대 후보들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후보에게는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의혹을 해명하라. 안철수 후보에게는 만든 당마다 다 망가뜨리고 들어온 뻐꾸기라고 공격을 했고요. 뻐꾸기. 네, 천하람 후보에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평가절하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축해 올렸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저는 보수가 지켜온 책임의 가치를 누구보다 공감하는 보수 정치인이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했는데요. 민주당처럼 마구잡이로 퍼주거나 빚만 늘릴 수는 없다면서 보수는 허황된 말로 국민을 속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저는 여당 야당 모두 겪어보고 당 지도부도 해봤을 뿐만 아니라 예. 울산광역시장 경험도 있다면서 이력을 내세웠는데요. 그러면서 여당과 대통령은 협력하는 부부관계이지 따로 떨어져 사는 별거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부관계다. 새로운 관계인데 예. 자, 일단은 안철수 후보와 김기현 후보의 탄핵 논의 어떻게 보시니 문병호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글쎄요.
탄핵 발언은 사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책임 당원에 대한 소구력은 상당히 있는 발언이다. 책임당원은 반응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선거 구도가 김기현 대 안철수 구도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 안철수 후보 이런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선관위에서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김기현 후보가 지금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을 앞세워야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의도된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원들한테는 보세요,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이게 상당히 당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서 찍으세요. 이런 약간의 좀 협박성 발언이랄까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 공포 마케팅이 맞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말씀하신 대로. 공포면은 누가 김기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공포스러운 혹시나 일이 그렇죠. 있을 수 있다. 뭐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뭐 탄핵 우려가 있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게 물론 뭐 지금 당원 100%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특히 이런 말씀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떠올리는 아마 그 국민의힘 열성 지지하시는 분들, 특히 영남 쪽에 예. 당원들한테는 조금 뭐 이렇게 소구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김기현 의원은 본인 스스로의 경쟁력을 못 살리다 보니까 계속 대통령만 이렇게 그 마케팅하고 팔고 있는데 이번 발언은 득이 있으면 저는 실도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득은 네. 뭡니까? 득은 좀 전에 강성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이 강성 당원들, 자극할 수 영남 당원들, 또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때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호소할 수 있고. 호소할 수 있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한 80만 명 넘는데 이미 수도권 쪽도 퍼센테이지가 영남 당원 못지않게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젊은 분들도 많이 돌았기 때문에 이런 공포 마케팅이 또 의외로 먹히는 데가 있다면은 반발을 가져올 때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지금까지는 제 가치관이나 제 성향상은 아무리 전대가 뭐 그렇더라도 자기 스스로 경쟁력을 입증해야지 어떻게 대통령 탄핵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아는 탄핵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많은 국민들한테 저게 뭐지? 이런 반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 사이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이 토론을 할 것 같습니다. 토론을 네. 제안을 했는데 황교안 후보가 토론에 응하는 그런 모양새죠. 예, 일단 천하람 후보 쪽에서 예. 부정선거 문제, 그러니까 2020년 총선에서 개표라든지 여기에서 부정이 있었다라고 전자개표. 하는 의견을 황교안 후보 측이 그동안 거론을 해왔기 주장했었고.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천하람 후보가 한번 한마디로 끝장 토론을 해보자라는 거겠죠. 예. 그렇게 토론을 제안했는데 예. 황교안 후보가 뭐 공중파 방송에서 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그런 입장을 일단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토론도 응하면서 반드시 공중파 생방송으로 해야지 왜곡이나 편집이 없을 것이다라고 네. 말씀하죠. 여전히 그 토론도 왜곡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 한판 승부에서 하시면 왜곡 없이. 예. 하여튼 이번 국힘 전대는 예. 흥행은 대박 날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충분히 예, 흥행되고 예. 있다고 예,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의원님, 저 흥행은 흥행인데 네. 저희들이 그 막장 드라마 볼 때 욕하면서 보잖아요. 그래도 그렇듯이 하여튼 뭐 조금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 시청률 높은 게 최고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 예. 자, 투르키의 시리아 강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집계 사망자가 지금 33,000명을 넘었네요. 네, 튀르키예는 사망자 29,605명, 부상자는 8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리아에서는 최소 3,574명이 사망하고 5,27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두 나라 사망자 총 합계는 3만 3천 명을 넘어섰는데 21세기 들어서 역대 6번째 인명피해가 난 지진이고요. 2003년 이란 대지진 사망자 3만 1,000명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시리아 지역의 사상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 통제 지역, 반군 장악 지역 등을 합쳐서 최소 9,300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만여 명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고요. 예. 유엔은 앞으로 사망자가 지금과 비교해 2배 이상까지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배 이상이면 6만 명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인데. 자, 그런데 그
투르키에서는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 지휘하에 지어진 수많은 건물과 시설들이 무너졌는데 한 도시에서는 또 사망자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네, 진원지와 가까운 튀르키예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빠른 개발을 위해서 제대로 된 내진 설계를 적용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건물 붕괴가 심각한 수준인데 반면에 튀르키예 동남부의 도시이자 가장 피해가 큰 하타이 주에 소속된 에르진 시에서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서 이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웨케스 엘마소글루 에르진 시장의 고강도 건축 규제가 효력이 있었다. 건축 규제, 라고 하는 것이 내진 중론인데요. 설계를 잘해야 됐다. 그렇습니다. 엘마소글루 시장이 밝히기를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내면서 사이가 틀어지기도 했지만 내 양심만은 편안했다라고 그동안에 고강도 규제를 했던 것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밝혔고요. 예. 참고로 엘마소글루 시장은 공화인민당 소속이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소속 정당이 정의개발당입니다. 예. 이 묘하게도 1999년 지진 때 공화인민당 중심의 정부에서 정의개발당으로 정권이 교체가 됐었는데 예. 이번 지진은 현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에게 위기가 되고 있는 이런 국면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지진이 수습된 이후에 그 투르키예 정치권에서는 이 지진 가지고 또 어떠한 정책을 펴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비판 여지가 될 것 같네요. 자, 여야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민주당은 지금 투르키예 지진 관련해서 이미 뭐 이제 지도부 회의 때도 예. 애도와 함께 이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들 쭉 했고요. 예. 뭐 인류의 이런 대참사 앞에서 여야나 뭐 진보 보수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특히 투르키예 같은 경우는 한국전 때 우리를 도왔던 우방이죠. 혈맹 국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구조대 가서 잘하고 있는데 도왔으면 좋겠고, 저 이번에 지진 보면서 야, 우리 인류가 여러 가지 난개발도 많이 하고 뭐 되게 우리가 막 제일 잘난 것처럼 하지만 역시 이 재난, 특히 대자연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빠른 결정을 해서 신속하게 튀르키예 구호 및 지원 물자나 사람을 보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국힘 전대에 나온 주자들께서 이 튀르키예 모금 운동 같은 거 지원 모금 운동 했으면은 아마 지지율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예, 예. 자, 일단은 브리핑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